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습 문제 부분을 잘 보면 이제 문화유산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 공부하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와 백제만 있구나,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왜 고구려와 백제는 있는데 신라는 없을까까지 생각이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죠. 백제는 4세기, 고구려는 5세기, 그리고 그 다음에 당과 연합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에 있었습니다. 후에 신라가 삼국시대를 통일하였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국가가 등장을 했죠. 신라는 아마 통일신라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고부는 옛 사람들이 남긴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도 넣어두었고요. 생활 도구들도 함께 넣어두었대요. 그리고 무덤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무덤에 왜 물건을 넣었을까? 왜 그 사람이 생전에 사용했던 각종 도구들을 넣었을까? 그리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왜 벽과 천장에 그림도 그렸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고 난 후에도 이 삶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먼저 고구려가 나오네요. 고구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벽화를 많이 남겼대요. 벽화가 뭐예요, 여러분? 벽에 그린 뭐예요? 그림입니다. 벽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아이고, 더 안 적히네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무덤은 돌로 만든 넓은 방이 있어서 그 벽에 그림이 그려졌대요. 고분에 그려진 그림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 여러분 우리 의식주 했죠? 의가 뭐예요? 그렇죠. 옷, 신발같이 입는 것. 식은 뭐예요? 먹는 것. 음식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주는 뭐예요? 주거, 집과 관련된 모습, 그리고 종교 등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벽화가 남아있는데 그 벽에는 어떤 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의식주도 살펴볼 수 있고 종교 등과 관련된 생활 모습도 살펴볼 수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기 고분에 여기 옛날 무덤에 부엌의 모습과 고기 창고의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동물들이 있네요. 고기 창고의 모습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그림이 있네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 아, 집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음식. 아, 고기도 먹었구나. 키우던 동물 등을 보면서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또 다른 벽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무용총이라는 무덤에 있는 접객도라는 그림이래요. 접객도는 손님을 맞이해서 시중을 드는 모습을 그린 벽화인데 잘 보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기가 크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크기가 매우 작네요. 이렇게 사람들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까닭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해서 그렸다고 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은 귀하니까 크게 그리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노비도 있었잖아요. 한여, 노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하면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귀한 걸 나타냈대요. 뿐만 아니라 입는 옷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종교로서 불교를 받아들여서요. 절 먼저 아시죠? 탑, 불상 등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대요. 고구려 땅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금동령과 칠연명 열의 입상이라는 게 있는데, 오, 얘들아 정말 길다. 금동은 아마 만들어진 재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네요. 금동령과 칠연명 열의 입상. 입상은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이래요. 부리에 얇은 금을 입혀가지고 만든 불상이래요. 구리에 얇은 금을 입혔다. 백제가 나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고분과 공예품도 있대요. 백제의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는 백제의 문화유산 말고도 중국의 문화유산도 살펴볼 수 있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함께 발견된대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유산도 발견이 되고 일본에서 만든 물건도 함께 발견이 된다는 건 결국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렇죠. 백제가 중국과도 교류를 했고 일본과도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일본에 있는 소나무로 만들어진 관의 일부래요. 일본에서 나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일본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돼요, 여러분. 중국의 돈도 발견이 됐대요. 중국과 무역을 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중국 도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5학년 2학기 사회책 처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때 특히 살펴봤던 거죠. 백제금동 대학로가 보여요. 백제금동 대향로와 같은 작품을 보면 백제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예술 감각과 그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짧은 영상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나요? 이게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아까 금동 향로, 향이 이렇게 구멍구멍으로 향이 피어나오죠?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주는 영상을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셔요. 미륵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지은 절로 백제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하네요. 전해지네요. 이 말은 지금 확인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해지니까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현재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여러분 지가 무슨 뜻이냐면 땅이에요. 땅. 옆에 나와 있네요. 미륵사가 있던 자리라는 뜻으로 지라는 말은 건물은 없어지고 그 땅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미륵사라는 굉장히 큰 절이 있었는데 그 땅만 남아있대요. 그 터만 남아있대요. 현재 익산 미륵사지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건물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돌로 만든 탑입니다. 이 탑은 나무로 만든 탑인 목탑의 모습을 잘 본따서 다듬어서 돌을 쌓아서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건요, 복원됐다는 거예요. 복원된 거. 무너졌지만 다시 만들어진 거요.
삼국시대에는 나무로 만든 탑도 만들었지만 불, 화재와 다른 나라의 침입,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불이나 다른 나라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륵사가 복원이 된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터가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탑도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 오고 오고 어마어마하네요. 끝에도 뾰족한 것도 있고요. 여기도 뾰족한 것도 있고요. 뾰족한 것도 있고요. 이것도 건물이 몇 층이에요? 상당한 기술을 가졌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유산에 선정된 까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아주 여러 번 도읍지를 옮겨야 했대요. 이 도읍지들을 중심으로 백제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백제의 도읍지와 관련이 있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유적들은 이를 묶어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는 이곳의 문화유산이 종교적으로도,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아름다우며 뿐만 아니라 백제의 문화적 특징, 더 나아가서 삼국시대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서로 교류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해서 이 점을 높이 사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유산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보면요. 아이고, 더 안 그려지네요.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우리 한반도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백제는 여기 부분입니다. 한강 이남으로 해서 이 부분. 여기가 백제 땅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지역에 가깝죠? 우리 신라는 경주, 부산 같은 경남이고요. 백제는 전라도 쪽이에요. 전라도 쪽. 전라도 쪽.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도를 보시면 현재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주, 부여, 익산 전부 다 전라도 쪽이거든요. 이 공주시, 부여, 군, 익산시의 유적들을 묶어서 전라도 쪽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적지의 사진을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대요. 공주의 성이고요. 옛날 무덤이 있네요. 부여에도 이렇게 산성이 있고 옛날 무덤이 있고 정림사지, 터요. 아까는 미륵사지 얘기했죠. 여기도 정림사지, 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성도 있고요. 익산에도 이렇게 유적들이 있다고 해요. 합쳐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자,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알아보았습니다. 문화유산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고분이 나와요. 고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분에 벽화도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과 생활 도구들도 남아있다. 그래서 물건과 생활 도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벽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고분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계급을 표현했구나. 아, 고기도 먹었구나. 집의 모습은 이랬구나. 이렇게 생활했구나. 등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던 용품들이, 물건들이 우리나라 것만 아니라, 아, 일본 것도 있네? 아, 중국 것도 있네? 아, 일본과 중국이랑 서로 교류했구나.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고요. 백제에서도 이렇게 예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했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이 미륵사 미륵사지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불교가 얼마나 중요했으며
굉장히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고 따랐겠구나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터에 아주 큰 절, 높은 탑을 지었겠죠. 자,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을 받았던 백제는 도읍지를 옮겼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옮기면서 여러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합쳐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했구나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교과서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고 다음 시간 영상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